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 오늘 갑자기 방화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북 구미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유경수 여사의 영정이 불타버렸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대구 서문시장 박근혜 대통령 오늘 오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곳을 찾았을 때 있었던 환호와 함성은 과연 어디에 갔는지 권력 무상입니다. 자, 먼저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구의 방화 사건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15분에 경북 구미시 상무동에 있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저렇게 보신 것처럼 불이 났습니다. 네. 영정 등 추모관이 전소가 됐고요.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이 10분 만에 불이 진화가 됐지만 네. 잘 타는 재질들의 초가집이 있고 해서 금세 10분 만에 모두 전소했습니다. 저 안에는 4채 정도가 있는데요. 네. 부지 753제곱미터의 안채, 그리고 집, 분향소, 관리소 이렇게 넉 채가 있습니다. 4채가 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념관, 추모관, 네. 저 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정과 그리고 뭐 갖가지 유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다 자, 방화범은 검거했다는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도 방화한 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의자 백모 씨는 2012년에도 대구 동구에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생가에 방화를 했고요. 그때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방화 범행이 당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2012년 그때 CCTV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 들어가서 좀 불을 지르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지금 저렇게 네. 촬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 후에 적발 체포돼서 이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 범죄가 저게 또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아하. 찾아보니까 또 네. 2007년입니다. 2007년 2월에 서울 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삼전도비라는 사적이 있는데요. 이 네. 사적에 방화는 아닙니다만 이제 붉은색의 라카를 뿌려가지고 네. 그 철거 370이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문구를 써놓는 등 비석을 훼손해서 구속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런 그 방화뿐 아니라 이런 그 사적에 대한 그런 훼손까지도 했던 그런 인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 이 소실되기 이전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때만 해도 과거에 이제 호남 지역과 대구 지역 정치인들이 이제 우위를 다지는 차원에서 서로 교차 방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이제 사고 나기 전에 평소의 모습이죠. 자,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박정희 생가의 방화 용의자, 대통령 하야, 이걸 또 이유로 됐군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방화범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에 이제 불을 지르면서 대통령 하야 뭐 이 문제 때문에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뭐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불에 탔습니다. 결국 어제 서문시장의 화재 그리고 오늘의 방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 논소리요. 네. 지금 대통령을 향한 분노나 그런 굉장히 이해는 되지만 저런 식의 폭력 행위는 정말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이번 일을 제일 가슴 아파할 분들이 누굴까? 아마 무덤에 계신 부모님이 아닐까. 내년은 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는 굉장히 기념비가 되는 해이고 또 유경수 여사 역시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런 일은 절대 없어져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으로 정말 부모님의 명예와 얼마 전 유경수 여사 숙모제도 굉장히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없게 대통령께서 좀 지혜로운 행보와 처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곳입니다. 자, 이번엔 대구의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 없이 오후에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적인 고향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대구 이쪽에 이제 서문시장 힘들 때마다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렇게 공식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촬영 기자들에게도 일정을 알리게 되는데요. 전혀 예고 없이 방문을 했고요. 이 지난 10월 27일 부산 백스코에서 있었던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가했던 게 마지막 공식 행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35일 만에 외부 공식 행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서문시장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어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치 상황 그리고 이제 불탄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냉랭한 기류가 느껴졌습니다. 다만 박사모 회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힘내시라 하는 구호를 외쳤다는군요.
그러니까 조용히 움직인 행보였지만 주민들이 반반이 갈렸습니다. 뭐 반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불만을 토로하고 여기 왜 왔냐라고 네. 항의를 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반반 네. 좀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큰 환호는 없었습니다만 그 시장의 대표분, 상인연합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걷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시장연합회 회장은 이렇게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억했군요. 소개합니다. 주로 화재 상인들 가슴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셨어요. 둘러보시면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본인이 어려울 때 서문시장에서 많은 힘을 줬는데 가슴이 아프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35일 만에 청와대 밖에 외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 과연 오늘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상상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인간적으로는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 서문시장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네. 어떤 그 민심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그리고 네. 또 본인이 어려울 때 다시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방문했던 곳이 저렇게 불탄 데 대해서 제가 마음이 아프고 가서 위로하고 네. 또 어떠한 그 향후 대책을 지시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설명이고 또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정치적 해석을 좀 하는 쪽에서 본다면 지금 어떤 대통령이 일단 그 3차 담화를 통해서 네. 어떤 그 탄핵 국면을 일종의 퇴진 시점을 둘러싼 어떤 이런 형태로 지금 논란을 돌려놓았고 일단 한숨을 돌렸다라고 판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서 어떤 대구를 다시 발을 디디면서 국정을 네. 좀 더 일단은 의연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 네. 이런 해석을 나오면서 이것은 지금에서는 대통령이 좀 더 자숙하고 있어야 될 상황에서 적절한 행보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쪽도 적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평가는 상당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화재 현장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했고요. 일단 서울로 돌아왔는데 정영욱 대변인이 그랬군요. 대통령이 차에서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경호팀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이야기라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었겠지요. 일단은 아버지의 생가가 불에 탔다라는 소식도 아마 그때 전해 들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이동하는 중에 시장에 갔을 때 평소에 자기에게 어려운 시대에 굉장히 찾아가서 마음의 위안을 줬던 분들을 만나러 간 건데 이제 큰 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상인들, 그 상인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착착한 심정이 그리고 최근에 지금 아주 구석으로 몰리고 있는 본인의 처지가 함께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죠. 2012년 그리고 2015년 번번이 기회 있을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났던 시장 상인들 중에 몇 분 반응들 저희가 소개해 드릴 텐데 그렇게 반갑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개합니다. 불난집에 사람들 마음 아픈데 이건 뭡니까? 왜 그래? 대구 사람들 지금 불이나고 마음이 우울한데 뭘 이런 걸 해요? 불난집에 마늘 잡고 뭐가 고마워요? 뭐라 이거? 너희 타봐라. 그거는 보험 타면 되잖아. 보험 나와야 보험. 그래. 대통령의 특별 재난구역 선포해준다는데 네, 시장 상인하고 쭉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메모도 좀 받고 일단 시장 상인분들은 어쨌건 큰 불이 났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을 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별 재난 지역의 선포라든지 특별 구부세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또한 또 부가세 신고를 뒤로 좀 미뤄달라. 또한 개인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고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그 상인회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 대통령이 직접 그럼 직접 달라.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네. 쪽지를 건네받아서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 상도도 좀 지어줬으면 좋겠고 부가세 신고도 연장해 줬으면 좋겠고 개인 화재 보험도 한 3천에서 5천씩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다양한 정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인들 결국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정치 상황 때문인지 믿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굉장히 격앙된 반응도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와가지고
뭐 얼굴 내밀어 왔습니까? 맞아. 왜 하세요? 영화 사진 찍고 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없어! 없습니다! 없어! 오셔가지고 화재민들 아픈 가슴을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해주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흥분해가지고 진짜 분합니다, 진짜. 자, 박근혜 대통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머물다 갔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직접 내려왔는데 일단 공사가 진행 중이고 작업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새벽에 그제인가요? 네. 자다가 문자로 대구 그 서문시장 화재 네. 소식을 듣고 잠을 못 잤는데, 요새 같은 때 얼마나 살기도 힘든데, 또 더군다나 대구 같은 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말 그 마음속의 믿음이 완전히 붕괴돼서, 네. 정말 다들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네. 마음이 저조차도 들었는데, 대통령이라고 뭐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순수성은 전 있었다고 보는데, 네. 뭐 지금 보여줬다시피 저렇게 아까 우리 박성호 부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5일 만에 저렇게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현장에 오셨는데 네. 지금의 저 상인들의 어떤 마음 그러면서 또 안타깝고 또 우리 국민들 마음이 또 워낙 그 동정심이 또 있어서 네. 박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마음도 막 여러 가지 우리 그 민심이 읽혀져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어찌됐든 대통령의 행보는 뭐 정치적인 행보라고 네. 해석을 해야겠죠. 어떤 네.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뭔가 국적 의지를 다시 좀 다잡고 네. 정치적인 어떤 그 여론을 좀 그 정치적으로 결집을 해보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읽힙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특별검사는 임명이 됐습니다. 조사 받겠다고 했거든요. 자, 손소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그리고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정이 좀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확정은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이런 말을 했죠. 결국은 그 소상하게 이제 그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청와대 정영국 대변인이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자들에게. 네. 대통령이 회견을 통해서 최순실 씨 등과 관련된 사건 전반에 대하여 직접 소상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끝장 토론 형식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끝장 토론이라는 말이 사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런 그 회견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과의 대화 형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각 주요 언론사들의 국장단과의 간담 형식일 수 있겠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을 취하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고 또 형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제로 대통령이 정말로 겪었던 일, 정말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가감없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네. 실은 정말 그 안하니만 못한 그런 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국민들이 많은 걸 기대하고 많은 걸 요구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이제 서문시장의 불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태어난 그 대구 중구의 한 마을에서 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야권의 그 TK 지역의 표심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빨랐는데요.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들 정말로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화재 현장을 돌아보니까 점포들이 모두 전소하고 아주 현장이 참혹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불경기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가슴이 막막할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뜨린 대한민국 네. 그리고 박 대통령마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이 대구에 본인이 하나의 대안으로 희망으로 심고 싶다 이런 네. 아마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바로 저렇게 어제 오후에 대구로 달려갔는데 최근에 그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거의 정당 지지도에서 네. 거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거의 버금가는 이러한 그 전례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로서는 저런 어떤 대구의 그 어떤 민심을 위로하면서 네. 대신 어떤 새로운 희망이 바로 제1번이 자신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정당 대표 그리고 대권 주자들도 이곳을 방문했는데 각각 자식기 방식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다들 참 저도 촌놈 출신이고 가게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두고 애를 써오고 특히 연말에 지금 또 많은 그러한 수요에 대비해서 물건도 많이 이렇게 사서 쟁여놨다고 하는데 어느 당이 했네 누가 했네 이런 그 생색 내기보다는 정말 실적 위주로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한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망연자실하면서 울부짖던 상인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에 그때 화재를 저도 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복구하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예산 지원은 최대한 해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애를 써주십시오. 네, 어제 있었던 서문시장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화재가 발생하고 방화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촛불 시위는 계속 예정돼 있을 걸로 봅니다. 이번 토요일도 예정돼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어제는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평일날 촛불 집회를 시내에서 열었습니다. 주최 추산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평일 촛불 집회 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원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청운동 주민센터 청와대에서 불과 200m까지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네. 여기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행진을 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내자동 입구까지만 허용을 했었는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네. 밤에 10시 반까지 행진을 해도 된다라고 법원이 이례적으로 또 허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네. 날이 밝은 때 낮에는 허용을 하지만 밤에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또 이번엔 밤에도 10시 반까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를 했습니다. 자, 밤 10시 반까지 허가했군요. 네, 원래는 그 집시법에 따르면은 야간 5개 집회는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고요.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조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맞게 되고요. 그렇다고 그 당시에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집회 시위의 자유, 특히나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은 제한은 가능하겠지만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야간에 5개에서 집회와 시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진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제한은 최소화돼야 되기 때문에 밤 10시 30분까지 허가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촛불 시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주말이면 6차 촛불 시위인데요. 그런 이제 대통령의 정치 상황과 관련된 것들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시지만 글쎄 문화계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 건지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킹, 그러니까 왕이란 이름의 영화가 1월에 개봉되는데요. 지금 정치 상황을 알고 만든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일부 준비해 봤습니다. 대수야, 안 보이니? 내가 역사야. 이 나라고.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권력의 핵심이 되는 길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센 놈 있으면 알고 나야. 폭들과 연계한 봐주기 싫잖아. 언론과의 유착.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난 왕이 되고 싶었다.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저 1분짜리 영화 더킹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지금 인터넷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그대로 압축을 해놓은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저 마지막 장면에 무당이 구슬하는 장면,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정우성이 거의 풀린 눈동자로 막 박수를 치는 모습이 나오죠. 저 부분에서 이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웃음이 터지고 재밌게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사태와 비슷한데 저게요 마지막에 따로 촬영을 해서 넣은 게 아니고요. 네. 이미 지난해에 촬영을 할 때 저런 장면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이 영화를 반영하는 건지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최순실 사태와 너무 흡사한 부분이 많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큼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네 번째 소식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